한국인이 먹는 배추 10포기 중 8포기가 이 사람 덕분입니다. 씨 없는 수박, 김장용 배추, 심지어 우리가 먹는 쌀까지 모두 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방 직후 한국 사람들은 역적의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선인 주제라며 차별받고 한국에서는 친일파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 남자가 어떻게 6천만 한국인의 밥상을 구했을까요? 반도체가 우리의 자부심이라고요? 잠깐만요. 우리는 이미 70년 전부터 전 세계 농업 강국들을 충격에 빠뜨린 나라였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것은 한국이 굶주림에서 풍요로 바뀐 진짜 이유입니다. 오장춘, 그 이름 석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1898년 일본 시즈오카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우범선. 조선 왕실 경무사였지만 명성황후 씨의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었죠. 이 아이의 운명은 태어나는 순간 정해집니다.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완벽한 이방인. 조선 사람들 나라 팔아먹은 놈의 자식이 뭐래? 일본 사람들 조센징 잡종 주제에 설치네. 학교에서 따돌림 받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매일. 그런데 이 아이가 도망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식물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편견으로 그를 대했지만 식물들은 달랐습니다. 씨앗은 누가 심든 상관없이 자라거든요. 10살 우장춘이 일기에 쓴 글입니다.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성을 주면 그만큼 자란다. 사람도 그럴 수 있을까? 이미 이때부터 이 아이는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했어요. 일본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우장춘은 조선인이니까 성적이 좋아도 일본 학생보다 뒤에 서 있어. 급식 시간에는 일본 아이들이 먼저 먹고 우장춘은 맨 마지막에. 심지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조선인 주제에 건방지다며 체벌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이런 모멸감을 매일 겪으면서도 이 아이는 꿋꿋이 견뎠습니다. 1920년 22살의 우장춘은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차별은 계속됩니다. 일본인 교수가 첫 수업에서 대놓고 말해요. 조선인 학생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2등급 이하의 성적만 받을 수 있다. 제국대학의 1등급은 일본인만을 위한 것이다. 실험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장비는 일본인 학생들만 사용하고 우장춘에게는 고장난 현미경과 낡은 시약만 주어졌습니다. 연구비? 당연히 한 푼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장춘은 달랐어요. 남들이 잠들 때 실험하고 남들이 쉴 때 연구하고 남들이 놀 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세계 최초로 양배추와 무의 인공 교배에 성공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 전 세계 식물학자들이 100년 넘게 도전했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일본 농업시험장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런 천재가 우리 제국에 있었다니. 일본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명 언론사 동양의 다윈, 우장춘 박사. 유명 일간지. 식물 교배의 신, 조선에서 나타나다. 와, 이건 정말 소름 돋는 게. 그가 20대에 발표한 논문이 지금도 전 세계 농학과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본의 더러운 본색이 드러납니다. 갑자기 일본 과학계가 그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왜냐고요? 일본 과학원 회의록에 남은 실제 발언입니다. 우장춘의 능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제국의 영광은 일본인의 것이어야 한다. 조선인이 일본을 대표할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실력으로는 세계 1등인데 혈통 때문에 배제당하는 거예요. 논문 발표 금지령 일본 과학원 입회 연구 거부. 국가 연구과제 참여 전면 박탈 해외 학회 출장 금지. 심지어 우장춘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까지 일본인 교수 명의로 빼앗아 버립니다. 자신의 연구 성과를 남이 가져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 심정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죠. 그때 우장춘이 일기에 쓴 글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 조국에서 내 능력을 꽃피우고 싶다. 그 순간 그가 내린 결정은 나는 일본의 과학자가 아니라 조선의 농부가 되겠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때 우장춘의 선택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일본에서의 안정된 지위, 연구소, 집, 재산. 모든 걸 버리고 조선행배에 오른 겁니다. 일본인 동료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조선 같은 후진국에 가서 뭘 할 건데? 거지되러 가나? 하지만 우장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먹지 못하는 민족에게 독립은 없습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만들겠습니다. 1946년 3월 부산항에 도착한 우장춘. 그런데 조국의 첫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뭐하러 왔어? 친일파 아들이 애국자 코스프레하네. 일본에서 잘 살다가 왜 여기 와서 우리 일자리 빼앗으려 해? 해방 직후 한국은 친일파 청산 열풍이 거셌거든요. 우장춘의 아버지가 명성황후 시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합니다. 연구소 구하기는커녕 집 한 채 얻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심지어 길에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가기까지.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서울 시내 어느 연구소 바닥에서 잠을 자던 날들. 찬 콘크리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고 외투 하나로 추위를 견디던 그 시간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식량 자급률 겨우 23% 쌀 생산량. 일제강점기의 절반도 안 됨 전체 국민의 70%가 영양실조 상태. 나라 전체가 굶주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장춘이 농업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하자 한 정부 관료가 대놓고 말해요. 친일파 자식이 감히 나라 일에 끼어들려고 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 순간 우장춘이 한 말이. 사람들이 날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제 일입니다. 그게 제가 조국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1947년부터 우장춘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국을 돌며 농민들과 만나고 토양을 분석하고 기후를 연구하고. 하지만 여전히 냉대와 의심의 시선은 계속됐어요. 농민들이 우장춘을 보고 말합니다. 일본서 온 놈이 우리보다 농사를 더 잘 안다고? 웃기지 마. 어차피 며칠 있다가 도망갈 거 아니야? 믿을 수 없어. 그럼에도 우장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농민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을 헤매며 직접 흙을 만지고 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김장용 배추 개발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배추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병충해에 약하고 저장성이 떨어져서 김장을 해도 금방 썩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정부에서 연구 지원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이 친일파 후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연구비는커녕 씨앗 구입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장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서 연구를 계속한 거예요. 심지어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그리고 드디어 1948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장춘이 개발한 새로운 배추 품종의 특징 병충해 저항성 300% 향상 저장 기간. 기존 대비 5배 연장 수확량 2배 증가.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1948년 배추 생산량 전년 대비 150% 증가, 1949년 김장 실패 농가 95% 감소. 이제야 농민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이 진짜였구나. 우리가 잘못 봤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타겟은 씨 없는 수박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던 기술이었거든요. 미국, 소련, 일본 모두 도전했지만 실패한 그 기술을 우장춘이 1950년에 완성시킨 겁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적 씨 없는 수박 생산 성공.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일본 농업시험장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더니 불가능하다. 조선인이 우리보다 앞설 리 없다. 며 발광을 해요.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해 옵니다. 하지만 우장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일본은 저를 조선인이라며 차별했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조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복수인지. 외국 언론들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유명 해외 언론 한국의 농업 천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다 해외 방송사.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농업 강국들을 놀라게 하다. 그런데 이때 또 사건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뒤엎어지는 상황에서 우장춘은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이 더 배고플 거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 폭격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전쟁 직후 한국 농업 생산성이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953년 식량 자급률 23% 45%로 급상승. 1955년 농업 생산량 전쟁 전 수준 완전 회복. 1957년 쌀 수출 시작 70년 만에 처음. 이게 진짜 팩트 폭격이죠. 한국이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농산물 수출국으로 바뀌는데 겨우 10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1955년 우장춘은 드디어 꿈꿔왔던 일을 시작합니다. 한국 최초의 국립농업과학원 설립. 하지만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장춘이 한 일이 자비로 연구소 건물을 짓고 장비를 사고 연구원들 월급까지 대신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옵니다. 일본 농업성에서 공식 서한을 보낸 거예요. 우장춘 박사님, 다시 일본으로 오십시오. 최고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연봉으로 제시한 금액이 당시 한국 대통령 연봉의 10배였어요. 하지만 우장춘의 답변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조선의 농부입니다. 제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신들이 차별했던 그 조선인이 이제는 일본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당시 우장춘의 하루 일정을 보면 오전 5시 실험실에서 데이터 분석, 오전 8시 전국 농장 순회 시작. 오후 2시 농민들과 함께 농사, 오후 6시 대학에서 강의, 오후 9시 논문 작성, 자정, 다음날 실험 준비. 60세가 넘은 나이에 이런 스케줄을 매일 소화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우장춘의 답변은 나는 백화점 대신 비닐하우스에 갑니다. 농업은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1958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우장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일파 후손이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 국민 세금으로 역적의 자식을 먹여 살리는 거냐? 이런 공격에 우장춘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때 그가 동료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저를 적으로 보네요. 하지만 이때 농민들이 움직입니다. 전국에서 농민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우장춘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5만 명이 넘는 농민들의 서명이 청와대로 전달됐어요. 그제서야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장춘이 개발한 품종들. 배추 17개 품종 현재 한국 배추의 80% 차지. 무 12개 품종 김치용 무의 90% 차지. 수박 8개 품종 씨 없는 수박 100% 독점. 쌀 6개 품종 이기작 가능한 획기적 품종.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먹는 김치, 수박, 쌀이 모두 우장춘 박사의 손에서 나온 작물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장춘의 연구 성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연간 농업 생산량 증가 2천억 원 1950년대 기준. 식량 수입 대체 효과 1,500억 원. 농업 수출 증가 800억 원.
총 4,3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43조 원입니다. 한 사람이 국가 경제에 43조 원의 기여를 한 거예요. 1959년 8월 9일 밤, 우장춘 박사는 여전히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61세의 나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그날도 새로운 벼 품종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이 품종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0% 더 늘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심근경색으로 연구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조국을 생각했던 진짜 애국자. 그런데 여기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우장춘 박사의 장례식 날, 전국에서 농민들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그를 역적의 자식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울면서 절을 올렸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장춘이 진짜 영웅이었다는 걸. 그 후 정부가 내린 결정들, 건국 공로 훈장 추서,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1호, 전국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우장춘로 명명 서울 강남구. 하지만 가장 큰 기념비는 따로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의 음식들. 그게 바로 우장춘 박사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통쾌한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우장춘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일본에서 급히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일본의 농업 생산성이 한국에 뒤처지기 시작한 거예요. 1970년 기준 농업 생산성 비교 한국 100 기준점 일본 87. 자신들이 조선인 주제라며 차별했던 그 사람의 기술로 한국이 일본을 앞서버린 거예요. 일본 농업성 장관이 한국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진짜 복수 아닙니까? 2024년 현재 한국의 농업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 농업 기술 순위 4위 미국, 네덜란드, 일본 다음 종자 수출량 세계 7위 농업 생산성 아시아 1위.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현재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요청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열대작물 개량 기술, 아프리카 척박한 토양 개선 기술, 중동 사막 농업 기술, 남미 고산지대 농업 기술, K-농업이 K-팝, K-드라마와 함께 한류의 새로운 주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장춘 박사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지금도 인정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농업과학원 공식 발표문. 한국 농업의 기적적 발전은 우장춘 박사 없이는 불가능했다. 우리가 그의 천재성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것은 일본 과학사의 큰 오점이다. 자신들이 차별했던 그 조선인 청년이 결국 한국을 농업 강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일본이 한국의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진짜 통쾌한 복수 아닙니까? 칼이 아닌 씨앗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절규가 아닌 침묵으로. 조국을 구한 진짜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우장춘 박사의 후예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 농업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농업과학원에서 일하는 연구진 중 30%가 우장춘 박사의 제자나 그 제자의 제자들이에요. 그분의 정신과 기술이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최신 품종들이 지금도 우리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을 뿐입니다. 그 소원이 이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배불리 먹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먹을 김치, 수박, 쌀밥. 그 모든 것에 우장춘 박사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는 외치지 않았지만 조국을 가장 크게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전사였습니다. 일본의 차별과 조국의 냉대를 모두 이겨내고
오직 과학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린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심은 씨앗이 이 나라 전체의 밥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우장춘, 그 이름을. 이게 진짜 국뽕이죠. 씨 없는 수박 먹으면서 감사해야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분 덕분에 배불리 먹고 자랍니다. 역적의 아들에서 민족의 영웅으로. 눈물 나네요. 이런 분이 진짜 애국자죠. 일본이 차별한 그분이 결국 일본을 이겼네요. 통쾌해요. 과학이 이렇게 위대한 복수가 될 줄이야. 댓글로 우장춘 박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공유하고 기억해주세요. 이 영상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영웅들을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한국의 숨은 영웅을 만나 뵙겠습니다.